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브이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 장비를 더 이상 이제 못 들여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들여갈 수는 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그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미국에서 들어가게끔 지금 미국이 이제 새로운 법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우리 쪽에서 강국한 어떤 요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다시금 새롭게 이제 규정이 나왔죠. 법 규정이 1년간 유예를 준다는 규정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 1년간 받았다고 해서 안도한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말 뉴스는 진짜 겉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이 굉장히 쉽게 기사를 쓰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단편적인 사실 자체만 보세요. 예? 단편적인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보면은 심도 있게 죄송합니다. 예? 그저 못 쓰는 사람들 지칭하는 거예요. 기사를 막 날림으로 쓰는 일부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오해 마세요. 그래서 그런 기레기들이 이렇게 써갈기는 그런 어떤 아주 단편적인 지식과 단편적인 어떤 쉽게 쓰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걸러보세요. 아니면은 그런 종류를 많이 쓰는 그 신문사 있죠, 언론사. 거기는 아예 그냥 구독해서 빼버리세요. 너무 쉽게 쓰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기자들이 특히. 그래서 보면은 그 1년 받았다고 안도 안 해요. 지금 기업들은 본인들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1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기사를 썼어야죠. 실제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1년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는 얘기거든요. 1년이란 유예기간을 준 거는 그 1년 동안 어떻게든 정리해라는 얘기예요. 1년간에 그래, 니네들이 하도 우리한테 죽겠다고 그러니까 좋아, 우리가 너희들한테 특별히 1년간의 시간을 주겠어. 1년간 니네들이 거기서 알아서 준비해서 1년 후에는 얄짤없다. 얄짤없으니까 니네들이 거기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서 나와. 그 이후에는 얄짤없어. 뭐 죽는 소리 해도 소용없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빼란 얘기예요. 예? 빨리 중국에서 공장 생산 돌리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가전제품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하고 싶으면은 미국에, 그러면 빨리 중국에서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공장. 예? 공장 빨리 옮기든가, 아니 공장 빨리 철수하든가, 예? 둘 중에 하나 해라. 다른 나라로 가든가. 어떻게든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절대로 반도체 장비를 들이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니네들 거기서 빼든가, 우리나라에 공장 짓든가, 아니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든가 해라.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출구 전략을 세우느라 정신 없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예?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어떻게 이제 소진 계획을, 재고를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재고를 얼마나 감축을 시키면서 장비를 또 중국에서 빼고 철수를 어디로 하느냐, 또 새로운 생산 지대는 어디가 좋으냐, 그런 거 연락이 보러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생산 부지나 적절한 생산국 이런 거 보러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겠죠, 안 그래요? 예? 아니 실제 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봐요. 삼성이나 SK나 어디가 적절한지, 어느 나라가 괜찮겠는지, 생산 부지로 어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왜 그런 거를 기사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또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견해,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 이런 것까지도 따로 써놨어야죠. 그게 기사지. 왜 너무 단편적으로 뭐 한숨 돌렸다, 1년 유예기간 주더라, 한숨 돌렸다, 기업들 한숨 돌렸다, 이게 무슨 기사예요? 이게 무슨 언론사예요? 예? 그러려면은 AI로 돌려요. 그냥 기자들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무슨 기자가 필요 있어? 그냥 AI 돌려놓고 그런 얘기 있으면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계산 같은 거,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표면적인 걸로 그냥 후딱 그런 기사 정도, 그런 수준에 지금 나오는 수준 있죠. 뭐 1년 유예기간 줬다, 기업들 여유가 1년 여유가 생겼다, 한숨 돌렸다, 이런 내용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예? AI 돌려요 그냥. 예? 요즘 가뜩이나 경기 침체라서 지금 기업 대출도 안 되고 기업 자금줄이 아주 비뚤어졌는데, 뭐 요즘 그러잖아요. SOL이나 어디 기업 경영 자금, 운영 자금, 주식 상장으로 그걸로 통쳐가지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장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후두룩하게. 왜냐면은 지금 상장해봤자 아무도 투자 안 할 거거든. 어차피 상장 실패로 끝나게 되면은 불명예까지 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은행 대출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은행도 되게 까다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현금이 굉장히 귀해졌다는 얘기예요. 돈이 굉장히 귀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자 올라갔잖아요. 외국인 투자금에 대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높은 이율로 이자도 돌려줘야 돼요. 이자도 돌려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 이 그 국내 이자도 올라가잖아요. 기준금리 올라갔으니까. 국내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국내 예금주들한테도 이자를 그만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환급에 대한.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 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을까, 부도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대출 이자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 것인가를 더 냉철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경기 침체니까 기업이 위태위태하고 경영 위기가 찾아올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현금이 아주 씨가 마를 거예요. 대출금 받기도 엄청 힘들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은 개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초전 박살이 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번에 올리고 나서 바로 효과는 안 나와요. 단지 12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달 주담대 9% 10% 되면서 아주 박살이 날 거예요. 그때는 못 버텨요. 진짜로. 이자가 여러분들 10%면은 엄청난 거예요. 솔직히 요즘 뉴스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10억 뭐 1억 넣어놔가지고 450만 원? 1억 넣어놔서 500만 원? 이런 뉴스 기사들 솔솔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딱 10억이면은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그런 돈 정도 되잖아요. 신혼집, 예? 그렇잖아요. 신혼부부 실수요자들, 예? 지금 가격으로 친다면요. 그러면은 그 10억 갖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10억 섣부르게 지금 집값도 막 떨어지는 칼날인데 한참 퍽퍽 내리 막 고개 머리 그냥 대가리 막 땅에다가 막 쳐박고 막 깨지고 막 깨져도 지하실로 더 깨고 들어가겠다고 막 지금 퍽퍽 떨어지잖아요. 예? 지금 그런 형국인데 아니 어떻게 섣불리 내가 돈이 빚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섣불리 지금 집을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절대 안 사죠. 저도 그래요. 누가 사요 누가. 그죠? 그 돈 있으면요 은행 넣어놔요. 은행. 그것도 우리나라 은행도 뭐 다른 데를 찾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 은행이라도 넣으시는데 사실 그 돈 있으면요 해외 있잖아요. 해외. 제가 얘기했잖아요. 높은 금리 주는 데가 있다고. 훨씬 더 한 10% 정도 이상 더 높게 계속 이자도 오르니까 계속적으로 높게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적금을. 물론 자격 요건은 또 나라마다 틀려요. 근데 그런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은 그런 높은 금리에다가 넣어 놓으시라니까요. 10억 넣어 놓으면요 10%씩 올라가잖아요. 이율이. 예? 그 돈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집 살 수 있다니까요. 예? 그 이율만으로도, 그 이자만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금리가 고금리 시대는 완전히 180도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 가진 사람이 최고고,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또 부동산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이 안 되고, 진짜 부동산은 말 그대로 그냥 살 공간, 살 목적, 그러니까 주거의 목적, 그거지. 자산 증식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나요. 나중에 그 자산 증식으로 생각하고 10년 20년 빚 갚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나중에 절대 자산 증식 안 된다니까요. 그거 사줄 사람이 없고 지금 그 가격에서 그 절반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집이 남아 돌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한 10집 중에 4집 5집은 비어있을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나중에 일 못해서 그 돈 까먹고 지내야겠다라고 할 때, 예? 10집 중에 한 4집 정도는 비어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산다니까요? 안 사요. 사람들이. 그만큼 현금이 더 귀하고, 또 그만큼 다른 투자처들이 너무 많고, 또 그때 되면은 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뒤처지고 있고, 중국, 베트남, 일본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경제 규모? 이런 것도 바뀌고, GDP도 바뀐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현금 지금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거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라고 얘기했던 반도체,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퍼펙트 게임에서도 얘기했던 그 전기차 분야, 이런 어떤 4차 산업, 우리의 미래 먹거리들이 굉장히 그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일 정도로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암울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감소까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예요. 출산율이 여러분 전 세계 꼴찌라니까요. 예?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예요. 지금이야 괜찮겠죠.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럼 급격하게 인구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는 애들은 없는데 죽는 사람들은 더 많아. 급격하게 준다니까. 여러분들 왜 미래를 못 보죠? 이거 아주 먼 미래도 아니야. 예? 10년 20년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바로 답이 보여.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구 감소는요, 이거는 뭐 어떻게 때려 박을 수도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 이거는 확정된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이런 확정된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번 유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확 올라간 거 있죠. 마지막 추포 터트린 거예요. 진짜 마지막 샴페인 터트린 거예요. 마지막 추포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이 축제를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광란의 축제를, 인생 마지막,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을 것처럼 광란의 축제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벌이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에요. 왜냐면은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떨어질 호재만 가득해요. 정말로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되나. 정말로 떨어질 호재밖에 없고 떨어질 약재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 증식이나 정말 살 목적 아니신 분들 있죠. 정말 내가 이거 평생 이거 내가 껴안고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리고 뭐 자산 증식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가 깔고 앉은 이 깔고 앉은 내 집 이거 안심감만 있으면 돼.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신 분들은 팔지 않아도 돼요. 다만 자산 증식을 조금이라도 기대하거나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만한 대가를 미래에 받아야겠다. 예를 들어 내가 5억 빚진 거 20년 뒤에 한 20억 넘는 가치로 내가 환급을 해주는데, 그죠? 근데 그 가치가 될 거라고, 그 가치 이상은 되기를 바래서 계속 갚아 나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들, 자산 증식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들은 빨리 파세요. 빨리. 왜?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집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의 가치가 가장 비싸게 평가받는 때라니까요. 네? 아직도 제 말 뜻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오늘이 여러분 자산의 가치가 제일 큰 날이라니까요. 왜? 우리나라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왜? 우리나라에 역대급 축제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오늘이 제일 비싼 날이에요. 왜? 앞으로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각오하고 앞으로 부동산 전략을 여러분들 각자가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머리가 깨질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증식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시고 빨리 던지세요. 아주 그냥 초강속구로 남들 막 10억씩 그 할인해가지고 호가에서 10억씩 할인할 때 여러분들 15억씩 할인해서 던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팔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 있어도 안 산다니까요. 지금 돈 있어도 누가 집을 사? 세금 때려맞고 앞으로 떨어질 일만 가득한데 지금 가격에 누가 집을 사주냐고요. 아무도 안 사줘요. 차라리 그 돈 예적금 높은 은행에다가, 우리나라 뿐이겠어요? 우리나라 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더 고이율을 주는, 고이자를 주는 다른 나라 더 많아요. 그런 나라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굴릴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동산 안 사준다니까요. 그 가격에. 부처님이 이미 다 됐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더 이상 우리나라는요 인구 감소까지 겹쳤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가격에서 팍팍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정말로 반에 반토막 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부동산 포트폴리오 잘 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